속보, 한국, 6세대 쌍발제트 엔진 개발 성공. 한국형 KF-21 모듈러 엔진 최초 공개. 한국이 차세대 무인 항공기를 출시했다. 미국도 개발할 수 없는 기술. 방위사업청의 첨단 항공엔진 관련 로드맵 발표가 임박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6만 2천원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1500에서 0.41%와 두산에너빌리티 18,2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140 0.78%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방사청의 로드맵에 맞춰 향후 개발 시점과 종류, 업체 간 협력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19일 방사청에 따르면 항공엔진 로드맵은 연내 수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술 수준, 과제 방향, 미확보 기술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서 방사청은 2030년대 초까지 1만 5천 파운드급 출력의 항공엔진을 개발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2026년 양산에 돌입할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되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에서 400 엔진과 대등한 수준이다. 출력은 비슷하더라도 연료 소모율이 15% 향상된 엔진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1만 LPF급 무인기용 엔진 개발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선진국에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념의 구현을 국내 기술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6세대 전투기는 기체 자체의 성능 개량뿐만 아니라 1대의 유인기와 다수의 무인기가 편대를 이루며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방산업계는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대략적인 목표만 제시돼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로드맵이 나오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항공엔진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고 이를 통과하면 향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사업 승인 및 예산 반영 등 절차가 차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해외 선도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체계종합을 어떤 업체가 맡게 될 것인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체계종합업체는 시스템의 설계, 개발, 생산, 시험, 통합 등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한다. 또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발주처와도 직접 소통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K2 전차는 현대로템 5만 2천원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100에서 0.19%, 천공이 지대공 미사일은 LIG 넥스원 26만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6,2.36%, 이 체계종합업체를 맡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적 1만여 대의 엔진 라이선스 생산 경력을 갖췄다. 이 과정에서 엔진 설계 및 해석, 소재 및 제조, 시험 및 인증 등 항공엔진 전반에 걸친 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에서 5번째로 가스터빈을 개발했다. 가스터빈은 응축된 공기에 연료를 태워 터빈을 돌린다는 점에서 항공엔진과 작동 원리 구조가 유사하다. 두 회사는 개발 논의 초기에는 각각 엔진 개발에 나선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 측의 설득으로 공동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된다고 해도 결국 한 업체가 체계종합을 맡아 사업을 주도하고 다른 업체는 부품 등을 생산하며 협력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스피드 3Q, 우크라 F-16. 언제 본격 투입되나? 우크라이나 주재 영국 대사관이 지난 1일 지금까지 200여 명의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영국에서 F-16 전투기 조종을 위한 기초교육을 수료했다고 발표했다. 영국이 2023년부터 수행한 우크라이나 조종사 육성 프로그램 인터스톰 작전의 성과다. 이들은 영국 동부의 비밀 훈련장에서 16주, 약 4개월에 걸쳐 기초 비행, 언어 교육 등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국의 F-16 지원 약속은 1년 6개월 전에 이뤄졌다. 그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점령지를 늘리고 북한군까지 동원해 공세를 계속 강화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게임 체인저, 판도를 바꿀 결정적 무기로 거론됐던 F-16은 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까? 세 개 문답으로 정리했다. F-16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 F-16은 미국과 미 우방국의 주력 전투기다. 신형 전자장비와 정밀 유도무기 덕분에 공중전뿐만 아니라 지상 공격도 가능하다. 2023년 5월 서방 7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지원 방침이 정해졌다. 이후 네덜란드가 24대, 노르웨이가 22대, 덴마크가 19대를 보내기로 약속했다. 또 벨기에, 그리스까지 동참하면서 총 80여 대의 F-16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 중 지난해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F-16의 수는 약 20대로 파악된다. 나머지는 올해 중 모두 전달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F-16은 미국 로키드 마틴이 생산했다. F-16 재고가 없고 추가 생산도 안 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은 하지 않는다. 다만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엔 참여한다. 지원이 늦어지는 이유는 전투기 운용을 위한 교육과 정비시설 구축에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다. 우크라이나 기갑사단 장병을 대상으로 한 서방 탱크 운용 교육은 5에서 10주 정도다. 장갑차와 미사일 운용 교육은 이보다 훨씬 더 짧다. 반면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의 F-16 훈련은 속성 과정인데도 6에서 12개월 걸린다. 특히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익숙한 구소련 항공기와 서방 항공기 간 조작 방식 차이가 커 새로 훈련해야 할 것이 많다. F-16 전투기 운용 용어는 모두 영어라 조종사 정비사의 영어 교육까지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교육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다. 현재 20명 내외의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F-16 훈련 과정을 마치고 전장에 배치됐다고 추정된다. 이 밖에도 다수가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서 훈련받고 있어 올해는 조종사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영국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200명이 모두 F-16 조종사가 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올해 예상 F-16 보유 대수 80여 대보다 2배 이상의 조종사를 확보하게 된다. F-16이 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경우 러시아의 공습과 공중폭격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크게 보강될 전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장에서 러시아 공군 전력과 맞서기 위해 최소 120여 대의 F-16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단독, 미 코브라볼. 새해 첫날부터 동해상 출격, 배 미사일 도발 감시.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 RC-135S, 정찰기, 사진, 가 1일 새벽 한반도 인근 동해상으로 전개됐다. 새해 첫날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추적하는 임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코브라볼 정찰기 일대가 지난해 12월 31일 일본 오키나와 기지를 이륙한 뒤 북상의 동해상으로 날아왔다. 이후 장시간 한반도 인근을 비행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추적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이 3대를 보유한 코브라볼은 수백 km 밖의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를 포착하고 발사 후 비행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동해상에서 북한 전역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코브라볼은 과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전후로 동해상으로 날아와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이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북한이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2023년에 공개한 전술핵공격용 잠수함에 장착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중에서 발사돼 사전 포착과 요격이 힘든 SLBM의 무력 시위로 대남 핵기습력의 고도화를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SLBM을 마지막으로 발사한 것은 2022년 9월이다. 당시 평안북도 태천호의 수중발사대에서 미니 SLBM을 쏜 이후 다양한 SLBM을 열병식에서 공개하고 실제 발사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5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2달 가까이 미사일 도발이 잠잠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의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를 주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를 겨냥해 최적의 도발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